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맞는 말이죠.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침 수분 섭취이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물일 뿐인데 그게 해로울 수도 있다니 의외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습관도 지금은 불편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내 몸이 더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몸속 장기들은 끊임없이 일해왔고 그만큼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 몸은 아주 민감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호르몬도 재조정되고 혈압도 변동하며 위와 근육도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 시기에 무심코 물을 마시면 오히려 몸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수분 섭취에서 자주 저지르는 5가지 실수를 짚어보려 합니다. 대부분 본인도 실수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부분을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첫 몇 분 동안 내 몸을 어떻게 돌보면 좋을지도 자연스럽게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실수 공복에 찬물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한 컵 가득 들이켜 본 적 있으신가요? 목이 마르기도 하고 입 안이 텁텁해서 시원한 물로 시작하면 상쾌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속이 싸하게 뒤틀리거나 가슴팍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기운에 몸이 움찔했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금세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험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이유가 찬물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지요. 하지만 여기엔 우리가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실 공복 상태에서의 찬물 한 잔은 우리 몸에 꽤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깊은 휴식과 회복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장기들의 활동은 느려지고 위장은 거의 움직임을 멈추며 혈관도 살짝 수축된 채로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회복의 흐름에 갑자기 얼음장 같은 물 한 컵이 들이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아직 시동도 제대로 걸리지 않은 자동차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비슷한 일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셈입니다. 위 근육은 순간적으로 수축하고 혈관은 더 좁아지며 몸 전체가 경계 상태로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젊었을 땐 찬물이 상쾌하게 느껴지고 활력을 주는 것 같았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 달라집니다.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혈액순환은 예민해지며 천조절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차가운 물 한 잔이 오히려 몸을 위축시키고 기운을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침이라는 시간과 우리 몸의 상태가 그 차가운 온도를 견디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6세 정혜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도 또렷한 분이시고 오랫동안 아침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한 컵 마시는 걸 습관처럼 지켜오셨습니다. 목이 깔끔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끝이 차가워지고 배가 찌뿌듯하게 아프고
아침 시간이 유난히 더디고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식사를 바꾼 것도 없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렀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작은 제안을 하나 해주셨다고 합니다. 찬물 대신 실온에 둔 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라는 것이었죠. 정혜숙 할머니는 그날 이후 물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아침에 마시기 전 잠시 놔두거나 따뜻한 물을 소량 섞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손끝의 냉기가 사라지고 위장이 편안해졌으며 아침 시간이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물의 온도를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전엔 잘 맞았던 습관이 지금의 몸에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수십 년을 묵묵히 지탱해준 몸에게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배려를 건넬 때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조차도 나이든 몸에게는 가볍게 흘러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도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물부터 찾으셨다면 내일은 한번 실온의 물로 시작해보세요. 단지 물 온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침의 감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몸이 직접 말해줄 것입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변화가 몸에 부드럽게 닿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물을 너무 빠르게 마시는 습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목이 바짝 마른 느낌, 입안이 텁텁하고 뭔가를 얼른 삼키고 싶어지는 그 순간. 많은 분들이 그저 반사적으로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곤 합니다. 컵을 들고 벌컥벌컥 마셔버리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이제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기분도 들지요.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생각보다 더 많은 부담을 몸에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아침 기상 직후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장은 서서히 박동을 올리고 있고 혈압은 일정한 리듬을 찾아가는 중이며 위점막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를 하기도 전입니다. 이런 예민하고 조율 중인 몸속에 갑자기 한 컵 가득 찬 물이 쏟아져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고 트림이 나오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며 심한 경우 어지럽거나 울렁거리는 증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불편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이 단순한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물을 너무 빠르게 마시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물 자체가 아니라 그 속도에 있습니다. 단숨에 들이마시듯 마시게 되면 몸은 흡수를 준비할 시간조차 없이 갑작스러운 수분 폭탄을 맞게 됩니다. 신장은 과하게 작동하기 시작하고 전해질 균형이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특히 고령자처럼 체내 시스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이러한 변화는 하루 내내 피로감, 무기력함 혹은 두통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대전에 사는 72세의 김성호 씨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을 규칙적으로 시작하는 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체육교사로 일하며 몸 관리를 잘 해왔고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병을 꺼내 단숨에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게 건강을 위한 좋은 루틴이라고 믿어왔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만 되면 이상하게 어지럽고 멍한 기분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약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의사와의 상담 중 물 마시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고 그제야 원인을 알게 된 겁니다. 그 후 김성호 씨는 물을 마시는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단숨에 들이키던 걸 멈추고 아침 기상 후 15분에서 20분에 걸쳐 천천히 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컵을 입에 대기 전에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앉은 자세로 호흡을 가다듬은 뒤 한 모금씩 천천히 삼키는 식이었지요. 그렇게 바꾼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어지럼증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아침 시간이 한결 더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특별한 약을 바꾼 것도 복잡한 처방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물을 마시는 방식 하나를 바꿨을 뿐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몸은 아침부터 폭우처럼 쏟아지는 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흘러드는 실개천 같은 물 한 잔을 조심스럽게 맞이해 주길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숨을 고르고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한 모금씩 물을 받아들이는 그 짧은 시간은 단지 물을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하루를 사랑스럽게 여는 마음의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주가 아니라 몸을 돌보는 작은 의식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침마다 물을 쭉 들이키는 게 습관이었다면 내일은 한번 천천히 몸의 속도에 맞춰 마셔보세요. 때로는 가장 사소한 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당신의 하루를 훨씬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째, 실수 밤새 놓아둔 플라스틱 병의 물. 혹시 당신도 잠자기 전에 플라스틱 물병 하나를 머리맡에 올려두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갈증이 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모금 마시기 편하니까요. 가까이에 있고 익숙하고 건강을 챙기는 느낌도 들어서 참 좋은 습관이다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마시는 그 물이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원하지 않는 것들까지 함께 들여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플라스틱 병 속에 밤새 담겨 있었던 물, 특히 여름철처럼 실내 온도가 높은 날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야 그냥 평범한 물이지만 그 병 안에서는 시간과 온도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이 서서히 물로 스며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비스페놀 A 줄여서 BA라고 불리는 성분입니다. 저가형 플라스틱이나 오래된 물병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 물질은 인체의 호르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지요. 물론 BA-FREE라고 적혀 있는 제품도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BPA를 대체하는 다른 화학 성분들 역시 유사한 작용을 하며 특히 시간이 지나고 열이 더해질수록 그 영향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균형은 원래부터 예민해지고 복잡해지는데 여기에 외부 물질까지 개입하게 되면 몸의 조절 능력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거나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부은 듯한 느낌이 반복되는데도 원인을 몰라 답답해하는 분들. 혹시 그 시작이 머리맡에 그 물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산에 사는 78세 박재영 어르신은 물을 자주 챙겨 드시던 분입니다. 주무시기 전 수돗물로 병을 채워 머리맡에 두고 아침이면 한 모금씩 마시는 걸 수십 년간 습관처럼 이어오셨지요. 물을 잘 마시는 건 건강에 좋은 일이라 믿고 계셨고 식단도 늘 일정하게 유지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알 수 없이 불편하며
밤새 잤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피검사도 문제 없었기에 오히려 더 답답함이 커졌지요. 그런데 영양 상담을 받던 중 우연히 물을 담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박 어르신은 그제서야 자신의 물병 습관을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 밤 같은 플라스틱 병에 물을 채우고 머리맡 스탠드 아래에 두었던 그 병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지요. 이후 그는 유리병으로 바꾸고 아침마다 신선한 물을 새로 따르는 습관으로 전환했습니다. 불과 2-3주 만에 머리의 묵직함이 사라지고 속도 편안해졌으며 잠든 다음 날 아침이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물이 담긴 그릇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몸이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물론 하루 한두 번 플라스틱 병에서 물을 마셨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매주 매달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간, 신장 내분비계처럼 우리 몸의 핵심 기관들은 이러한 미세한 독소들을 끊임없이 처리해야 하고 특히 고령자의 몸은 그 과정을 훨씬 더 민감하게 겪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밤 혹시 플라스틱 병 하나를 침대 옆에 두셨다면 작은 변화 하나를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유리나 스테인리스로 된 병으로 바꾸고 매일 아침 깨끗한 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 사소한 습관의 변화가 생각보다 더 큰 안정을 몸에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물은 늘 옳지만 물을 담는 그릇은 우리 몸을 더 깊이 배려해야 한다는 것. 오늘부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실수, 약 복용 직후에 과도한 물 섭취. 아침 일상 중 가장 익숙한 루틴 중 하나는 약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따르죠. 의사나 약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약을 챙기고 바로 큰 컵에 담긴 물을 한 번에 넘기며 이제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됐다 고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의 양과 속도, 그리고 복용 시점의 위장 상태입니다. 어떤 약이든 복용 후에는 우리 몸에 흡수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직전에 너무 많은 물을 급하게 들이키면 생각보다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가 아직 비어 있을 때 물을 한꺼번에 마시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 메스꺼움, 복부 팽망함, 심지어는 속울렁거림까지 유발할 수 있죠. 반대로 이미 식사를 든든히 마친 후 약을 복용해야 하는 약인데 그 타이밍에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게 되면 위안에서 음식과 약물이 엉켜 흡수율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나 소화 능력이 예민한 고령자의 경우 이 차이는 약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우리 몸은 아직 조율 중인 악기와도 같습니다. 호르몬은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하고 위의 산도도 정돈되어 가는 시점인데 그 미세한 균형에 갑작스러운 수분과 약물이 동시에 들어오면 몸은 당황하고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죠.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던 그 습관이 사실은 아침 내내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광주에 사는 80세 이복순 여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째 갑상선 약을 꾸준히 복용해 오셨고 항상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약을 드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약을 먼저 삼키고 바로 물을 컵 가득 마신 뒤 거실로 나가 식사를 준비하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유 없는 메스꺼움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그대로 식사도 같고 건강검진도 별 이상 없었는데도 아침이면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운 느낌이 따라붙었죠.
처음엔 나이 탓인가 싶어 넘겼지만 어느 날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약 드실 때 물은 얼마나 드세요? 그 질문 하나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복순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매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너무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마시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부터 그녀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약을 삼킬 만큼의 물만 소량으로 천천히 마시고 아침 식사는 40, 50분 정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시작했죠. 그렇게 바꾼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울렁거림이 사라졌고 몸의 흐름이 한결 차분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그대로 음식도 그대로였는데 단지 물 마시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 사례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조건 많은 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빈속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상태와 약의 특성에 맞는 섬세한 조율입니다. 만약 요즘 아침마다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거나 집중력이 흐릿하고 몸이 금세 피곤해진다고 느끼셨다면 나이 탓이나 약 부작용이라 치부하기 전에 먼저 약 복용과 물 섭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마시고 한 모금 한 모금 몸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식사와 약의 간격을 넉넉하게 두고 위장이 깜짝 놀라지 않도록 시간을 주세요. 꼭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야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부드럽고 사려 깊게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 실수. 아침 식사 없이 물만 마시는 습관. 요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건강 정보들 정말 다양하지요. 어떤 사람은 아침 공복에 물만 마시고 식사는 건너뛰라고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아침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조언 속에서 우리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은 늘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 몸엔 어떤 게 맞는 걸까? 사실 젊고 활력이 넘칠 때는 아침을 건너뛰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생략하고 물이나 커피만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하지요. 처음엔 체중이 조금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이미 8시간, 길게는 10시간 가까이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혈당은 낮아져 있고 간에 저장된 에너지원은 거의 고갈되어 있으며 뇌는 밤새 활동을 쉬었지만 이제 다시 깨어나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물만 마시고 아무 영양소도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에너지를 애써 짜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처음엔 괜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피로감이 쌓이고 손이 떨리거나 머리가 멍해지기도 하며 감정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는 등 정신적, 신체적 불균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영양 결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정영선 여사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깔끔하고 자기관리에 철저한 분으로 어느 날부터 아침을 간소화하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물만 마시고 아침은 생략하고 점심을 제대로 챙겨 먹는 식으로 하루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엔 살도 조금 빠지고 속도 덜 부담스러워져서 이거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 자신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병원 진료를 권유했고 정밀 검사까지 받았지만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사님은 아침 루틴을 돌아보게 되었고 영양사와 상담 끝에 아주 작고 단순한 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하나, 통밀 토스트 반 조각, 그리고 바나나나 사과처럼 소화, 잘 되는 과일을 곁들인 소박한 식사를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건 변화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머리가 맑아졌고 감정의 기복이 줄었으며 하루의 흐름이 훨씬 부드럽게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한 끼가 여사님께 다시 자신 같다는 느낌을 돌려주었던 것이죠. 특별한 보충제나 약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저 내 몸이 아침에 가장 먼저 원하고 있던 연료를 제대로 채워줬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게 먹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아침 식사처럼 하루의 시작을 결정짓는 순간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물은 중요합니다. 몸의 순환을 도와주고 세포를 깨우는데 없어선 안 되는 존재지요. 하지만 그 물 위에 뇌를 움직이고 근육을 지탱해줄 진짜 에너지가 더해질 때 하루는 훨씬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아침을 건너뛰고 계신다면 내일은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견과류 한 줌, 미음 한 공기, 오트밀 한 숟갈 과일 한 조각도 좋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건 화려한 식탁이 아니라 잊히지 않고 채워지는 작은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배려 하나가 하루 전체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참 신기하죠. 평생 마셔온 물 한 잔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물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훨씬 더 섬세하고 지혜로워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넘겼던 작은 변화에도 이제는 반응을 보냅니다. 그만큼 몸은 우리에게 귀 기울여 달라고 조용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도 결국 그겁니다. 두려움이나 규칙이 아닌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눈여겨보는 것, 그게 건강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배가 더부룩하고 불안하거나 멍한 기분이 든다면 그게 꼭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나의 아침 루틴이 내 몸의 흐름과 조금 어긋나 있었던 것뿐일지도요. 내일 아침엔 얼음처럼 차가운 물 대신 실온의 물로 부드럽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서두르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오래된 플라스틱 병 대신 유리병에 신선한 물을 담아보는 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물만 마시는 습관에 삶은 달걀 하나, 바나나 한 조각 같은 작은 아침 식사를 더해보는 것도 좋겠죠. 혹시 이 영상 속 어떤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뭔가 하나라도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 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소중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건 아직도 내 몸을 배우고 있고 건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가짐만큼 강력한 건강 습관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이 중 한 가지라도 조심스럽게 실천해보세요. 몸이 분명히 신호를 보낼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는 속삭임으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를 가족, 친구 혹은 이웃과 함께 나눠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부드럽고 솔직한 건강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이나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편안함도 명료함도 존재 자체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오늘 하루도
부디 당신 자신을 잘 돌봐주세요. 그럼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성의 중요한 부위를 지탱하는 근육과 혈관이 서서히 약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만약 당신이 60세가 넘었고 최근 들어 발기력이 떨어지거나 에너지가 부족하고 아랫배나 사타구니 쪽에 감각 저하를 느낀다면 그 원인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매일 아침에 먹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침 식사가 하체 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그 흐름을 서서히 막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단 하나의 간단한 음식만으로도 이런 상태를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30년 넘게 남성 건강과 노화 관련 기능 저하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의사 김현정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남성 환자들이 노화로 인해 부부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며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게 된 사실은 훨씬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하체 혈류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단 제대로 된 도구가 주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약이나 처방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잘못 사용해온 5가지 아침 식품들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음식을 정확히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남성 혈류를 개선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5가지 간단한 재료만으로 혈류를 개선하고 골반 근육을 강화하며 약물 부작용 없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주일도 안 돼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한 아주 특별한 조합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첫 번째 음식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마 당신 냉장고 가운데 칸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수년 동안 주목받지 못한 채 사실은 주인공이 되기를 기다려온 그 존재. 바로 흰자와 노른자가 모두 포함된 완전한 달걀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만큼이나 익숙하지만 하복부 혈류에 미치는 영향은 심장이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 것만큼이나 결정적입니다. 특히 하루 중 첫 1시간 몸속에 영양소가 고갈되고 민감한 부위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을 때 달걀을 섭취하면 그건 곧 성기로 향하는 혈관 고속도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동시에 발기 기능을 지지하는 골반 저부 근육들의 회복 작용을 활성화하죠. 진료실에서 저는 수많은 60대 이상의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대부분은 관절염이 아닌 그 아래가 이제 반응을 안 한다는 당혹감과 수치심에 몸을 움츠린 채 들어오셨죠. 아침 식사를 물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냥 에스프레소 하나에 바게트 반쪽 정도요. 그러나 이 나이의 몸이 아침에 요구하는 건 분명합니다. 단백질, 건강한 지방, 남성 호르몬 조절에 필요한 비타민, 그리고 혈류를 깨우는 아미노산. 이 모든 걸 자연이 하나의 얇은 껍데기 속에 담아준 것입니다. 90년대에 달걀이 콜레스테롤의 주범으로 몰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달걀을 피했죠. 하지만 지금의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에서 달걀의 식이 콜레스테롤은 혈중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그 노른자는 놀라운 영향의 보고입니다. 발기 기능에 핵심적인 비타민 D,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B12 신경 전달을 돕는 콜린, 그리고 깊은 근육에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는 류신이 가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류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이 골반 근육들입니다. 하지만 이 근육에 아침부터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면 톤과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경상북도 예천에서 오신 67세의 퇴직교사 이병철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해 겨울을 넘도록 아침 발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침 식사는 늘 같았습니다. 블랙커피 한 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주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방목 달걀 2개를 삶아 흰자와 노른자를 그대로 먹되 올리브유 한 방울과 고운 파프리카 가루를 살짝 뿌려보시라고요. 어떤 보충제도 신기한 음료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한 가지 변화뿐이었죠. 4주가 지나고 그는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마치 40대 때 채점하던 시절처럼 몸이 반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더 많은 유신, 더 활발한 산화질소 순환, 그리고 마침내 더 많은 혈액이 진짜 중요한 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혹시 단조롭다고 느껴지신다면 달걀은 우리 식문화에서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식재료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통밀빵 위에 술안으로 시금치와 마늘을 넣은 스크램블로 또는 전라도식 채소 오믈렛으로 어떤 방식이든 노른자를 꼭 포함해야 한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추가 팁이요. 신선한 토마토 주스 한 잔을 함께 드세요. 리코펜이 풍부하여 혈관 확장을 도와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60세를 넘겼고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하체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매일 아침 닭이 건네는 선물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노른자와 흰자가 함께 있는 달걀. 2알이 당신의 첫 아침 한 입이 될 때 그것은 파란 약에 의존할지 아니면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을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냄비에 물을 올리고 그 2개의 보석을 삶아주세요. 당신의 혈관은 바로 그 신호를 수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음식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의 소금을 살짝 뿌려 찐 형태로 먹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아침마다 하체의 혈류를 안정시키는 조절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믿지 않으십니다. 고구마가 남성 활력에 도움이 된다고요라며 고개를 갸우뚱하시죠. 하지만 눈을 뜨고 첫 20분 그 골든타임에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생리적 변화를 이해하면 이 조합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됩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 골반 그리고 성기 주변의 근육은 에너지 없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전기회로처럼 움직이려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3가지입니다. 당을 천천히 공급할 수 있는 복합 탄수화물, 신경 자극을 복원시킬 미네랄, 그리고 혈압과 순환을 조절할 수 있는 전해질의 균형입니다. 따뜻하게 쪄낸 고구마 반쪽에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을 아주 조금만 뿌려 먹는 것. 이 단순한 조합이 바로 그 3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줍니다. 고구마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복합 탄수화물의 보고입니다. 이 천천히 방출되는 에너지는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산화질소의 생성을 도와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특히 음경내 동맥이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돕는 작용을 해 성기능과 직결된 혈류 흐름에 실질적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고구마 속 주황색 과육은 칼륨, 마그네슘,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혈관벽을 보호하고 음경내 해면체 조직의 탄력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여기에 정제되지 않은 해양소금을 함께 섭취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연 붕소 등 80여 가지 미량 원소가 신경신호의 전달 속도를 높여줍니다. 이 자극은 골반 저부 근육까지 도달해 흥분 반응을 보다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더 단단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발기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경기도 여주에 사는 70세의 조기훈 씨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는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저리면서도 성기 아래쪽엔 뭔가 짓누르는 듯한 둔한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번 마사지를 받아봤고 혈관 확장제를 처방받아 복용도 해봤지만 효과는 미미했죠. 그래서 제가 권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따뜻하게 찐 고구마 반쪽에 천일염을 살짝 뿌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레몬 몇 방울을 떨어뜨려 함께 마셔보라고 한 겁니다. 단 3일 후 조 씨는 제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세면대를 붙잡지 않고도 화장실에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이 뜨거운 느낌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그는 오랜만에 아침 발기가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40대 중반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라며 조심스럽게 웃었죠. 이건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은 이 조합의 효과를 지지합니다. 고구마 속 칼륨은 혈관의 경직을 완화하고 마그네슘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금 속 천연 미네랄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최적화해 해면체 조직 안으로 빠르게 혈액을 채워 넣는 데 필요한 생리적 준비를 마무리해 줍니다. 말로 풀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한 작용입니다. 더 많은 혈류, 덜한 저림,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 유지되는 발기력. 고구마를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는 건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선 하나의 선언입니다. 고구마 단면을 자를 때 퍼지는 달콤한 향소금이 닿을 때 나는 미세한 바스락거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음미하면서 몸에 보내는 조용한 신호. 나는 오늘도 내 남성성을 지키겠다는 선택을 한다. 고구마는 슈퍼푸드 광고에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평범한 한 조각이 남성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그 어떤 비싼 보충제보다 직접적이고 깊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커피포트를 올리기 전에 먼저 고구마 반쪽을 찌고 천일염을 솔솔 뿌려보세요. 숟가락 하나하나가 당신의 음경혈관에 에너지를 채워넣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의 부부 생활도 그 몇 분의 노력을 분명히 기억해 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는 수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여름 간식이 떠오르실 텐데 이 수박이야말로 하체 혈류를 되살리는 데 있어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몇 해 전 대전에서 만난 제 친구 김병우 씨는 제가 아침에 수박을 꼭 챙겨 먹어보라고 권하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에이, 그건 그냥 여름에 갈증 날 때 먹는 거 아닌가요? 아마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비슷한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수박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혈관 확장제이자 하체로 가는 혈류를 다시 깨우는 생리학적 자극제입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에 들어오면 아르기닌으로 바뀌고 다시 산화질소의 생성을 유도합니다. 바로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성기 쪽으로 유도하는 핵심 물질이죠. 실제로 시중의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노리는 것도 이 산화질소 경로입니다. 그런데 약 대신 수박 한 조각만으로도 동일한 생리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 힘들겠지만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사실입니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혈관이 열리고 하체가 다시 깨어나는 거죠. 수박을 식단에 추가한 지 일주일 만에 아침 반응이 돌아왔다는 분들, 감각이 더 예민해졌다는 분들, 부드럽지만 강하게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김병우 씨도 2주 후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글쎄요, 수박 때문인지 아침 식사를 드디어 제대로 하기 시작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래쪽이 확실히 뭔가 다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우린 함께 웃었지만 사실 그는 상상 속의 감각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트룰린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정체되어 있던 하체 혈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최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수박은 아침 식사 전에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얇게 썬 두세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수박을 먹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흰 껍질 부분을 버리는데 바로 그 흰 부분에 시트룰린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맛은 덜하지만 이 부분을 함께 갈아 주스나 스무디로 마시거나 가볍게 씹어 먹는다면 혈류 개선 효과는 더 확실해집니다. 그리 화려하지도 달콤하지도 않은 그 흰 껍질 한 조각이 하체의 민감도와 반응성을 되살리는 핵심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하체가 무겁고 생기 없으며 침대에서 일어나도 더 이상 그곳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약보다 먼저 수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이 다시 나를 회복하려는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도구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저 잘 몰랐을 뿐입니다. 수박은 냉장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힘으로 당신의 혈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넷째는 귀리와 치아시드입니다. 단순한 곡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조합은 혈관을 정화하고 남성의 활력까지 되살리는 아주 강력한 아침 식사입니다. 진료실에서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이 혈액순환 문제, 발기력 저하, 하체의 묵직한 피로감을 호소할 때 저는 약 처방만을 먼저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앞서 묻는 건 바로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거나 혹은 설탕과 흰 밀가루로 가득 찬 공허한 탄수화물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권하는 건 너무 단순해서 처음엔 다들 믿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귀리 한 그릇에 치아시드를 더한 이 한 끼가 수많은 남성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귀리는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좁아지는 혈관의 친구입니다. 귀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섬유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뿐 아니라 혈관 벽을 직접 세척하듯 청소해줍니다. 그 결과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하체 깊숙한 곳, 즉 골반과 성기까지 원활하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단순한 영양 섭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의 통로 자체를 넓히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치아시드를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작은 씨앗들은 놀라운 힘을 숨기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혈류 흐름을 더 부드럽고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심장 건강에 좋은 수준이 아니라 발기를 이끌고 유지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이 유연하게 열리고 산화질소 생성이 강화되며 음경내 해면체 조직으로의 혈액 유입이 훨씬 더 원활해지는 거죠. 몇 년 전 전북 남원에서 온 68세의 최용구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은퇴 이후 몸이 점점 꺼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죠. 계단 오르기도 벅차고 부부 사이의 친밀함도 예전 같지 않다며 조용히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설탕이 듬뿍 들어간 시리얼 대신 따뜻한 귀리에 치아시드, 블루베리 몇 알, 그리고 계피가루를 살짝 곁들여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단 2주 만에 그는 다리가 훨씬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엔 잠도 더 깊이 자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에너지가 달라졌다고 하셨죠. 특히 침실 안팎에서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요. 선생님, 귀리죽 한 그릇이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사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그날의 혈류를 결정짓는다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따뜻한 한 끼 영양을 담고 정성을 담은 조용한 식사가 우리 몸의 혈관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문을 열어도 괜찮다. 근육과 신경에 영향을 줄 시간이 왔다. 그렇게 준비된 몸은 그날 하루의 중심에서도 밤의 시간에도 남성으로서의 당신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중요한 진심을 느낍니다. 당신은 단순히 나이 드는 걸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몸이 알아서 망가지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 그 마음이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당신은 아직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고 무엇보다 반가운 건 이제 그 싸움을 위한 도구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서랍 속에만 넣어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는 내일이라는 말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시작하겠다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단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5가지 음식 중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노른자까지 포함한 달걀 2알일 수도 있고 따뜻한 귀리죽에 치아시드와 계피가루를 더한 한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가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첫 1시간, 그 시간은 하루 중에서도 혈관이 가장 열려있고 근육이 가장 흡수력이 좋은 순간입니다. 이때 몸이 원하는 걸 제때 주면 우리는 나이들미라는 흐름 속에서 쇠퇴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역전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처음 며칠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세요. 며칠만 지나면 다리에 더 이상 묵직한 느낌이 들지 않고 사타구니에 은은한 따뜻함이 돌며 걸음걸이에 힘이 생기고 관계의 순간에도 더 분명한 반응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에 깼을 때 무언가 오랜만에 살아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이냐고요? 희망입니다. 당신의 몸이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주는 감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질문에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도 70대도 심지어 80대 후반의 어르신들도 단 하나의 선택, 시작이라는 행동으로 자신의 활력, 친밀한 삶의 에너지를 되찾는 모습을 저는 분명히 지켜봤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내일 아침 몸에 기회를 주는 첫걸음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처럼 또 하루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지나보낼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쌓이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제가 60세 이상의 남성분들과 수십 년을 함께하며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들미 진짜로 빼앗아가는 것은 몸의 힘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른 시점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기의 대상은 체력이나 혈류가 아니라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라는 마음속 확신의 붕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변화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 가능성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아침에 먹는 한 그릇의 선택, 하루를 시작하는 첫 1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5가지 음식 달걀, 고구마 수박 귀리 치아시드. 이 조합이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몸의 순환을 다시 열고 깊숙한 근육의 감각을 되살리며 너무 오랫동안 멀어진 듯했던 당신의 일부를 되찾는 통로라는 것을요. 이건 유행도 아니고 신기루도 아닙니다. 당신의 생물학에 직접 말을 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짜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특히 하루의 첫 1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몸이 가장 준비되어 있고 바뀌고 싶어 하는 순간입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아침을 되찾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넘기던 아침을 몸을 살리는 시간으로 되돌리세요. 그 한 끼, 그 한 스푼이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을 새롭게 쓰고 있다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끝날 진서, 끝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침 식탁 위에서 당신의 한 번의 선택에서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청춘은 남자의 정점이 아니라 그저 첫 번째 언덕에 불과하다. 진짜 정상은 시간이 지나 세상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사회가 당신을 바라보며 이제 전성기는 지났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바로 그때야말로 남자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가 열린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거짓을 말해왔다. 예순을 넘기면 존재감이 사라지고 매력은 시들고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다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거짓을 믿는 순간 남자는 안에서부터 꺼져간다. 반대로 그 거짓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람은 전설이 된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중년 남성을 조용한 흡인력의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리더로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귀 기울이게 만드는 5가지 습관을 꺼내볼 것이다. 이건 마법 같은 비결이 아니다. 외적인 모습과도 아무 관련 없다. 오직 내면의 원칙이 당신의 존재를 순수한 힘으로 바꾸는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이 넘쳐나고 누구나 의견을 쏟아내며 모두가 목소리를 키우려 합니다. 누가 더 크게 말하는가, 누가 더 주목받는가에 집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무시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남성들은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향력은 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의 에너지에서 온다는 사실을.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그 안엔 통제된 감정 갈고 닦은 인내, 그리고 깊은 내면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입을 열기 전 오래 듣고 관찰하는 사람. 그런 이의 존재감은 수백 마디 말보다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진짜 중심을 가진 사람은 필요할 때만 말합니다. 마치 화살처럼 단단히 겨냥된 말은 짧아도 강하게 꽂힙니다. 그리고 그 말은 흘러가는 잡담이 아닌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가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정호 씨를 떠올려 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지역 모임에서 가장 신뢰받는 어른입니다. 그는 말을 아끼지만 그가 한마디 하면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왜일까요? 그가 권위로 억누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침묵이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억누른 침묵이 아니라 단단히 준비된 침묵. 그는 모든 걸 말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중심이 없다는 뜻이지. 그 말 안엔 평생을 관찰하고 배우며 쌓아온 자기 통제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묵이 나약함이나 무관심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철저한 준비의 결과입니다. 말로 감동을 주려 하지 않고 존재로 임팩트를 남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억지로 자신을 부각시키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아직도 말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설명하고 해명하고 호소하려 할까요? 혹시 내면의 불안이 당신을 떠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말을 줄이십시오. 대신 자신의 시선과 몸짓, 그리고 침묵 속의 태도를 단련하십시오. 그 침묵이 어느 순간 당신을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 안엔 준비가 있고 그 준비는 결국 진짜 힘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힘이야말로 나이든 남성이 세상 앞에 다시 우뚝 서는 첫걸음입니다. 말을 아낀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침묵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온전히 소유하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습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가진 상처들, 흉터들, 실패의 기억들,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왕관입니다. 요즘 세상은 누구나 완벽해 보이길 원합니다. 사진은 필터로 가리고 진실은 포장된 변명으로 덮습니다. 마치 모두가 반질반질한 자기 속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짜는 멀리서 보면 예뻐 보여도 가까이 다가가면 냄새가 납니다. 진짜 사람의 향기는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매력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진수 씨는 68세입니다. 그는 머리카락도 거의 없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젊었을 땐 실패한 사업도 있었고 몇 번이나 바닥까지 내려간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걸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왔던 길이 내 증명서라며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건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누구도 그의 주름을 웃음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걸어온 길에서 묵직한 신뢰와 존경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난 사람, 포기하지 않은 사람, 감추지 않고 드러낸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른입니다. 완벽함은 잠시의 감탄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와 실패의 흔적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깊은 신뢰와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위선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실수 감정의 골짜기 잃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편집하려 들지 마십시오. 삭제하지 마십시오.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당함이 바로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날들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껴안은 사람은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세 번째 습관에 도달합니다. 바로 인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마음가짐. 그것이 진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알게 모르게 인정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고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고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합니다. 카카오톡에 답장이 오지 않았다고 불안해하고 자신의 의견이 튈까봐 중간만 하려 하고 웃기지도 않은 농담에 억지로 웃어줍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힘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걸 눈치챕니다. 한때 당신을 존중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당신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관계에서 당신은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고 무리 속에 또 한 명이 되어갑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스스로를 증명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인정의 고리를 끊는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진짜 강한 남성은 박수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인정이 없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보다 자기 원칙을 지키는 삶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진짜 매력은 소리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그 남자는 말이 없어도 경계가 분명합니다. 상대방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그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누구나 직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침묵 속에서 풍기는 남성성의 무게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기 기준이 뚜렷하고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 뼈대, 다시 말해 척추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부의 인정에 목을 매는 삶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 내면의 존중을 앗아갑니다. 진짜 존중은 남들이 평가하기 전에 스스로를 지켜내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맞춰주기보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할지 직접 선택할 때, 당신은 비로소 설명하지 않아도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람 눈빛 하나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드물기에 더욱 강렬하게 기억됩니다. 당신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단순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행동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선명한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변화의 열쇠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 즉 자기 통제력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습관에 도착했습니다. 60대를 넘기고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느낄 즈음 많은 남성들이 오해합니다. 매력은 겉모습에 있다고, 복근이나 넓은 어깨 같은 외형이 있어야 주목받는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짜 매력은 외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이 오락가락할 때에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남성의 모습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박세진 씨는 72세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가볍게 체조를 한 뒤 2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내며 고전과 철학을 탐독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을 매일 세우는 일이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은 그럴 힘이 없어. 하지만 진짜 힘은 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에서 나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삶은 점점 게을러지고 게으른 일상은 결국 무기력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는 것이 먼저입니다. 존엄이 흔들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말했습니다. 노력 없는 위대함은 없고 자제 없는 자유는 없다. 그리고 진짜 존재감은 결국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을 때 내가 선택하는 행동에서 나온다고요. 아침 2시간을 다스리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꺼두고 몸이 귀찮다고 말할 때 오히려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머리를 채울 콘텐츠를 선택하십시오. 지식을 먹이느냐 자극을 소비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침묵 속에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세상은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조용히 자신의 에너지를 단련해오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중심을 세우고 상처를 드러내는 용기를 얻었으며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훈련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쥐었습니다. 그 모든 토대 위에 이제 진짜 매력을 결정짓는 마지막 조각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감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딘가에 들어설 때 자신을 보아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남자는 굳이 눈에 띄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지됩니다. 그가 들어오는 순간 말없이도 공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정리되며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존재감은 비싼 옷이나 근육 훈련된 말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천천히 길러져 나온 에너지로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걸음마다 무게가 있고 시선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며 말은 적지만 명확합니다. 억지로 웃지 않고 말로 감동을 주려 하지 않으며 숨조차도 깊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누구에게도 과시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설명이 아니라 무게로 전달됩니다. 진정한 존재감은 연기처럼 만들어낼 수 없고 기술로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이 정렬되어 있을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리고 더 이상 보여주려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전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불완전함의 수용입니다. 완벽해 보이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존재감은 결핍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품고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게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는 사람, 굳이 나서지 않아도 중심이 되는 사람, 그리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무너지는 이유는 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가장 깊숙이부터 갉아먹는 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20대 때처럼 근육질이어야 하고 머리숱도 풍성해야 하며 피부도 팽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약해 보일까봐 감정을 숨깁니다. 그렇게 외모와 기세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면 할수록 내면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결국 세상 앞에서 숨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완벽함은 허상이며 반복될수록 지루하고 결국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매력은 결점 없는 이미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대로 마주하며 살아온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피하지 않고 부딪혔고 상처 입고도 다시 일어났으며 실패했어도 다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에 고개를 들고 주름진 얼굴로도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그 완벽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건 진짜 이야기, 진짜 감정, 진짜 사람입니다. 고백하듯은 이야기하는 실패담, 스스로 웃으며 말하는 단점,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하나에도 시간의 흔적이 묻어난 얼굴.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인간다운 매력의 정수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이 스스로의 결점을 부끄러워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이야말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인간적인 흔적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지워야 할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만든 뼈대입니다. 지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말하십시오. 이게 납니다라고. 이제 침묵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으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중심을 세웠고 훈련과 절제를 통해 삶을 재정비했다면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올라갈 때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진짜 리더십으로 완성시키는 요소, 감정적 안정감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차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다급함 속에서도 생각을 놓지 않는 사람.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일 때 그는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고 누군가는 상처받을 때 그는 담담하게 본질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정을 느낍니다. 안정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강한 끌림을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는 거절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판을 들어도 분노하지 않고 갈등 속에서도 이기려 하지 않으며 해결을 추구하는 사람. 그는 자존심이 아니라 침착함으로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건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훈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삶 속에서 길러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할 때 그저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마음속으로 셋을 세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반응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선택인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리더로 만듭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조율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말하지 않고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진짜 매력은 설득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묵묵히 걸어가는 당신의 뒷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과정을 하나로 잇는 마지막 원칙에 도달했습니다. 겉으로는 별도로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침묵, 자기 수용 절제 존재감, 감정적 안정이 하나로 모여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구걸하지 않는 삶 방향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강한 남자, 진짜 매력적인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향성 가을입니다. 애정이나 관심을 구걸하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인정받으려 들지도 않으며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궤도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에너지. 그 에너지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강요해서가 아니라 감동해서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재미있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목소리 사이에서 정말 필요한 건 침묵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따라야 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리더는 타인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삶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말 없는 행동이 기준이 됩니다. 그는 타인을 설득하려 하지 않지만 그의 방식이 타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당신 안에 있는 더 큰 목적에서 나옵니다. 남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당신을 더 깊게 만드는, 더 넓게 이끄는 삶의 방향.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정돈시키는 목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당신 자신과 일치하기 위한 결단.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의미 없는 과거를 반복하며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대기실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훈련시키는 살아있는 무대라는 것을. 당신이 방향을 갖고 걸어갈 때 세상은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누구의 인정도 비교도 유행도 당신의 궤도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짜 리더의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비전으로 움직이는 사람. 남을 즐겁게 해주려 하지 않고 그 존재만으로 길을 보여주는 사람. 당신이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온 당신이라면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는 남의 기준에 맞추는 삶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당신 안에는 더 단단하고 더 깊은 자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은 단 하나를 기다립니다. 결심입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는 진짜 결심은 언제나 요란한 외침이 아니라 속삭이듯 조용한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그 속삭임이 들렸다면 당신은 지금 변화의 가장자리에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삶 속에 억지로 자리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숨기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는 노력도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당신을 갈갈이 찢고 맙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을 따라가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이 경쟁해야 할 대상은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뛰는 경기장은 당신의 무대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대는 훨씬 더 깊고 더 넓고 더 오래 남습니다. 그 무대에서는 외모나 유행어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침착한 정신력, 흔들림 없는 방향성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매일같이 자신을 연마하는 삶의 습관만이 승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지난한 길, 그 상처와 실패, 그 후회의 조각들, 바로 그것이 당신의 힘이자 자산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지우려 들지 말고 그것을 기반으로 당신만의 제국을 세우십시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이 아닌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위엄을 갖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실수를 덮으려 하고 과거를 숨기려 하지만 진짜 위대함은 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껴안고 통합할 때 비로소 당신은 완성되어 갑니다. 배신을 당해도 꺾이지 않았던 당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던 당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또 걸어나갔던 당신. 그 모든 순간은 단지 지나간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며 갈고 닦인 금속처럼 이제 당신만의 지혜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는 말로 외치지 않아도 당신의 걸음걸이에서, 눈빛에서, 말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누구의 평가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심판대가 아니라
아직 쓰이고 있는 한 편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삶의 스승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무겁게 살지 않습니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살고 핑계를 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존재로 남을 감동시킵니다. 그런 사람은 거절에 무너지지 않고 비판의 방향을 잃지 않으며 존재 자체로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삶의 지옥을 한 번 지나온 사람이고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걸음 속에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거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에서 우러납니다.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피부, 당신의 주름, 당신의 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당신이 살아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매력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고 연기로 만들어낼 수 없고 누구에게 배울 수도 없습니다. 진짜 매력은 스스로의 삶을 살아내며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매력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고 싶지 않은 날에도 일어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말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절제 속에서 소리치기보다 침묵을 선택하는 담담한 힘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모두가 박수치는 일을 쫓기보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그 태도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더 이상 이 삶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위한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을 존중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느낍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감지합니다. 여성도 젊은이들도 당신을 향해 시선을 멈춥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신의 존재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가장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말로 주목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장 진짜였고 가장 흔들림 없었고 가장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허상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자신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 결점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모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에도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동 반응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포장하고 주름을 감추고 이야기를 지운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 담담히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나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거인이며 상징입니다. 그런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도 존재로 남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을 흔들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본질을 깨우는 여정을 계속해 보십시오. 이 채널은 단지 당신을 즐겁게 하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흔들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단순한 팁이 아니라 방향을 드립니다. 즉흥적 동기부여가 아니라 확실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필요했다면 같은 길을 걸어야 할 다른 남성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새롭게 시작할 습관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신 안에 불씨가 켜졌다면 다음 영상은 그 불씨를 불꽃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곧 다시 만납시다. 이제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